예, 안녕하세요. 문제 역사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 만물은 음양우행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사인파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음이었다가 양이 되고 양이었다 음이 되는 이 사인파 형태로 자연은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를 하나님 견우가 한자로 뭐라고 했냐? 역이다. 바꿀 역. 바뀐다 항상. 그러니까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뀐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망한다. 지구도 망하죠? 망하고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듯이 모든 만물은 이렇게 플러스 양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양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정상에 오르면은 이게 가장 큰 양이 되죠. 가장 큰 양. 그래서 하나님 견우는 이때 이 가장 큰 양을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이라고 그랬죠. 클태. 양으로 컸다. 가장 큰 양이 바로 태양이다. 태양을 다른 말로 별이다. 또는 불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거죠. 근데 견우가 어떻게 태양이 되고 별이 되고 불이 되느냐? 이 철학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고차원의 상징으로 된 철학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주에서 깨달음을 가장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밝은 자. 그래서 천부경의 본심 본태양. 마음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냐? 태양에서 온다. 태양이 가장 밝은 존재이기 때문에 별이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지구에서 불을 밝히고 불의 혁명을 가져왔죠. 빛의 혁명을 가져왔죠. 빛의. 그래서 하나님 견우가 내가 빛과 소금이라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정상이에요. 탑. 이때가 되면은 패권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패권. 그래서 패권을 잡고 정상이 계속 머무느냐 일정 기간 머물지 일정 기간 머물다가 이제 폴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라이징 했다가 폴링.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음에서 양이 됐다가 양에서 다시 음이 된다. 항상 바뀐다. 그러니까 오늘날 패권국이 지금 미국인데 미국 전에는 어디였어요? 영국이었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고 이제 미국에서 다음 차례는 어디예요? 이 동북아시아가 되는 거죠.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가장 처음 만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으로 이 패권이 넘어올 건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현재는 세계를 누가 다스리냐? 미국이 다스리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국이 되는 거죠. 패권국. 예? 그래서 한국은 견우 시대의 패권국이었는데 오늘날에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었고 이 노예의 민족이 됐죠. 노예. 여기에 있다가 이때 이제 노예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었고 이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한국은. 한국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지만은 힘이 없어요. 한국은. 나라도 작고 패권국이 될 수 있습니까? 땅덩어리도 좁고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없죠. 아직은. 힘이 없죠. 그런 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었다. 근데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하고 차지한 한반도 땅, 이 한국인들을 미국은 노예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겠죠. 한국을. 그렇지만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시켜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도 미국이 야 임마 너희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생각이 트럼프를 통해서 최근에 저 현대차의 그 LG 엔솔 배터리를 공급해주는 그 공장에서
한국인들의 어떤 한국인들을 노예처럼 대했다. 노예처럼 발에 이 쇠사슬을 차고 손도 마찬가지고 수갑도 차고 전부 다 노예처럼 다뤘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야, 잘 봐라. 한국 잘 봐. 우리 내 트럼프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돈을 투자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노예처럼 다뤄주겠다. 이런 아마 경고 같아요. 트럼프의 경고. 너희 노예가 될 수 있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이게 패권국이 됐을 때 정의를 행할 때는 따르겠죠. 근데 정의가 아니라 횡포다. 패권국의 횡포가 되면 어떻게 돼? 저항을 하겠죠. 저항을 하게 되면 이 패권국의 주의가 이제 무너지면서 폴링을 하게 되는 거죠. 폴링을.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떤 패권국의 주의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왜? 흉포를 부리기 때문에. 정의의 입각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흉포를 부린다 이거죠. 흉포를. 그래서 지금 패권국의 위치가 흔들거리고 있다. 미국이 패권국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제국의 몰락. 몰락을 이제 폴인데 폴은 영어로 가을이죠. 폴링 떨어진다. 가을에 낙엽 같은 게 다 떨어지고 하죠. 심판을 뜻하는 거 심판 폴링. 견우는 역적 재열견을 폴링 시키고 견우는 라이징 하죠. 패권을 잡죠. 견우가. 그래서 견우는 라이징 선. 재열견은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흉포를 부렸기 때문에 재열이 됐기 때문에 폴링을 한다. 폴링을. 그래서 폴링선 이렇게 나눠진다. 음양으로. 그래서 한자에 이 패권의 의미가 있는데 이 패권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권은 으뜸패, 저울추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패권이 한자 속에 하나님 견우가 한자 속에 한자 사전에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한자 사전의 의미를 전부 다 외우지 않고 외울 필요가 없죠. 한자가 이게 바로 음양오행의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라고 했으면 외워야 되는데 문자 역사 연구는 절대 외우지 않죠. 개 돼지가 되기 싫어서 하나님이 만든 조자 원리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으뜸패가 뭐고 저울추권이 뭔지 풀으면은 패권의 의미가 그냥 드러나죠. 그래서 한자 사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으뜸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의 정점, 수령, 이게 승자. 견우가 역적 재열견과 전쟁에서 적재면이 전쟁을 해갖고 승자가 됐죠. 견우가 승자. 그래서 이길승, 승자가 중요하다. 승자, 이길승. 승자의 권력이다. 이 권력이죠. 권력. 저울추권이니까 권력. 으뜸이 바로 승자죠. 으뜸. 싸움에서 이기고 으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로 오면은 어떤 국제 정치에서 무력이나 다른 힘으로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경우에 그 우월적인 지위나 권력이다. 그게 지배하는 경우 남의 나라를 미국이 전 세계의 나라를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월적인 어떤 지위나 권력이 있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관세를 높이 올려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죠. 미국 말 안 들으면.
근데 지금 미국이 우월적인 지위나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힘이 약해졌다. 힘이 약해져서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다. 횡포를. 예? 지금 그렇게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죠. 급변. 그래서 으뜸패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되겠어요. 으뜸패, 저울추권. 그래서 이 으뜸패에는 바로 비유자가 들어가죠. 비유. 천둥신. 하나님 견우가 그리스로 가면 제우스가 되는데 제우스가 천둥신이죠. 비를 내려갖고 번개를 쳐서 비를 내려요.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40주야로 비를 내린다. 그래서 홍수가 난다. 물바다가 된다. 그 노아의 이게 방주잖아요. 홍수. 노아의 홍수 40주야로 물바다가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섬이 되죠. 섬. 물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섬이 되니까 이게 섬도 그러는 거예요. 길도. 견우가 천지창조하라는 길도. 그리고 물바다를 만들고 섬으로 만들었다. 그 섬도. 이 한국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제주도가 되는 거죠. 제주도가 바로 어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제주. 제자가 백제할 때 제자예요. 백제, 건널제. 물바다를 만들고 섬이 된 그 나라를 배를 타고 건넌다. 건널제. 섬이라고 하는 건 이 서양의 입구가 서방 균나라죠. 서양에 있는 서방 균나라. 그게 바로 섬이 됐다. 섬. 그러니까 이게 비가 바로 그런 의미죠. 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직녀를 어떻게 했어요? 달신으로 만들었죠. 직녀를 달신.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노아의 그 방주, 그 배에서 40주야 비가 이제 그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섬에서 뭐가 날라와요? 비둘기 한 마리가 날라오죠. 비둘기 입을 물고 비둘기가 직녀를 상징하고 왜? 이 두의 나라죠. 두의 나라 하나 둘 B A B B가 직녀죠. 그리고 견우의 왕비죠. 왕비 견우의 몸기고 이게 비둘기가 그게 직녀를 상징하니까 직녀도 이때는 새로 표현한 거죠. 직녀를 견우를 새로 표현하면 독수리고 적재면을 새로 표현하면은 매고 또는 까치고 적재면은 까치 역적 지혈계는 까마귀 직녀는 비둘기란 말이에요. 비둘기 평화의 여신 평화의 여신이 자유의 여신 미국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이고 이게 바로 달이란 말이에요. 달 직녀가 달이란 말이에요. 달신으로 만들었죠. 어둠 속에 있는 직녀를 구해갖고 자유의 여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유의 여신으로 만들고 달신으로 만들었다. 누가? 견우가. 그게 서방 균나라가 가죽의 나라, 쭉정이의 나라. 성경에 나오는 그게 가라지, 쭉쟁이, 가죽, 껍질, 피, 혀. 이 가죽, 혀. 그래서 이 서방 균나라에서 혁명을 했죠. 가죽의 나라를 벗겨내고 혁명을 했다. 혁명. 견우가 명령을 했죠. 목숨을 걸고 천지창조 전쟁, 세계통일 전쟁에서 승리해라. 그게 바로 혁명이란 말이에요. 가죽혁.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나라. 이게 뭐예요? 22이죠? 22. 입구의 나라. 서방 균나라. 입이 직녀라고 했어요. 직녀. 그래서 22이 풀초하고도 같다. 이게 10, 20이잖아요. 20. 풀초를 이렇게도 쓴다. 그리고 이렇게도 쓴다. 왜? 입구의 나라를 입벌리로 간 하나님. 견우. 이게 서방 균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가주격이라고 하는 것. 그 나라를 정복하고 서방 균나라를 정복하고 입구 서방 균나라를 정복한 숫자 1 하나님 견우. 진리를 세우다. 뚫을 꼰 천지를 뚫은 땅에서 땅곤. 그리고 우주의 가운데가 됐다. 그래서 견우의 나라가 진짜 중국이다. 오늘날 중국이라고 불리는 차이나는 가짜다. 한국 걸 뺏어간 거다. 이 코아의 나라, 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A가 견우라고 했죠. A가 서양으로 가면 E가 되는데 A 견우의 나라가 코아의 나라예요. 코아 핵심. 그래서 핵심이라고 하는 건 생명나무 견우와 대지신 족제면이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인류의 핵이 됐다. 핵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가운데니까 한가위. 한국의 가위. 그게 폴링. 폴 가을 추석 중추절. 그래서 추석을 갖다가 중추절이라고 그러죠. 중추. 추석의 추자를 앞에다가 가운데 중을 붙이죠. 중추절. 추석이 가운데니까 한국의 가운데. 그게 코리아죠. 코리아. 이게 진짜 중국은 바로 코리아예요. 코리아. 중국의 다른 말이 고려고 이게 고려란 말이에요. 코리아가 핵심의 나라. 그게 견우의 나라니까 견우가 사람인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 견우잖아요. 견우. 견우가 인이고 견우가 이 견우의 나라는 인 핵심의 나라 코리아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밖에 있죠. 견우가 인이니까 안에 있고 아웃. 다른 나라들은 어둠의 나라. 견우가 정복하고 이제 견우가 태양이 돼갖고 빛으로 태양빛으로 비추니까 어두운 나라들이 이제 밝아지는 거죠. 밝아져. 그걸 물리학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견우는 태양, 북극성 태양,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 이게 북극성 태양이라고 하면은 우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암흑 물질로 돼 있죠. 암흑 물질. 그 어둠이니까 우주가 어둠이니까 암흑 물질, 다크니스, 다크니스, 다크 머티리얼, 다크 에너지. 그 어둠의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 태양, 북극성, 견우가 비춰준다. 그래서 우주를 밝히는 존재. 그래서 북극성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지구 옆에 있는 태양도 지구를 비춰주죠. 지구가 별이나 불이나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행성이죠. 지구는 행성. 어둠의 행성을 이 태양이 비춰준다. 그래서 지구 옆에 있는 것도 선. 이건 작은 선, 작은 별, 작은 불. 이게 우주로 가니까 이걸 확대하니까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 북극성 태양. 이게 하나님이다. 인간이 태양이 될 수 없다니까요. 고차원의 어떤 철학적인 상징을 모르고 이 태양신이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틀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으뜸패에 이 가주격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주격자. 그러니까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세계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견우가 인류의 으뜸이다. 으뜸패, 으뜸원. 두의 나라를 정복한 어진 사람인 으뜸원. 이것도 으뜸. 이것도 으뜸. 으뜸원. 원이니까 원방각이 원이죠. 하나님 견우가 원이 동그라미 태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견우가 패권을 잡은 거잖아. 패권. 견우가 생명나무라고 했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풀의 나라. 스물잎. 풀의 나라. 풀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건 뭐예요? 동방천부 이견 서방균화라. 이게 하나의 나라다 하면 한국 견우의 나라. 이게 나라국자라고 그랬죠. 이게 지구. 근데 이 하나의 나라를 10천간으로 다스리면 10개의 나라로 바뀐다. 그게 바로 사주다. 사주에서 천을 나타내는 하늘을 나타내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하나를 10개로 쪼갠 거죠. 이걸 갖다가 천부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적 십거라고 그랬죠. 숫자 하나가 10개로 성장한다. 10개로 쪼개진다. 그래서 동양의 대표 갑, 견우의 나라, 서양의 대표 개, 직녀의 나라. 그 두 개로만 표현한 거예요. 한자에서 다 이걸 10개로 못 쓰니까. 이게 동양, 서양 세 개를 통일했다. 이게 부르짖을 헌이죠. 역적 제열견을 견우가 부르짖죠. 그게 바로 풀추의 나라.
거기에서 견우가 독수리가 됐다. 직녀는 비둘기, 적재면은 까치, 역적절기는 까마귀. 이게 바로 생명나무 견우다. 오행이 처음이다. 이게 바로 이게 저울축원이에요. 저울축원. 견우가 잡은 권력이죠. 여기다 힘력자 붙이면 견우가 권력을 잡았잖아. 으뜸이 돼갖고. 그리고 직녀가 이제 어둠 속에 있다가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눈을 가렸다는 게 바로 이거죠. 그물망, 그물에 걸려서 망했다. 이게 눈을 회복하면 눈목자가 되죠. 그래서 전시안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신라다. 신라, 실의 나라. 실로 배자는 배짤즉 직녀의 나라다. 거기에서 견우가 새가 됐다. 이 새가 그래서 하나님이죠. 새가. 이 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라고 하는 건 거주한다는 거죠. 거주. 하나님 견우가 거주한다. 한일자. 하나님 견우가 사는 곳, 거주하는 곳. 사는 곳은 사람 견우가 주인인데, 거주한다 할 때 주인인데, 주인이라는 것은 우주의 주인, 주인이라는 것은 임금이다. 그리고 점주님이다. 이게 견우가 주님이잖아요. 주님. 견우가 사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유일신 할 때 오직육자가 되는 거죠. 오직육자. 오직육자. 이렇게 입구를 해도 오직육. 이게 서방 균화라니까. 견우의 나라가 됐죠. 오직육. 유일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전 세계에. 그게 바로 태양신나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태양신나에. 이 세추자가. 그래서 새로운 견우가 이게 새니까 새신자. 그래서 신라가 여기서 나와. 신라. 이 실사의 나라는 서방 균화라. 서양이고 경상도 신라가 아니라 서양에 있는 이게 지금 영국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신라가 영국. 이 새의 나라는 바로 백제. 백제가 승리한 거예요. 역사를 조작해서 서양놈이 서양의 시대니까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신라를 만들었다. 거짓말이죠. 백제가 이 신라를 무너뜨리고 작고 작게 만들고 태양신나가 돼갖고 태양이 돼갖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으뜸이 됐다. 이게 패권이에요. 견우의 패권. 예? 한자에 나와 있어요. 한자에. 이게 역사서적은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가 인간이 못됐다고 조작을 해놨죠. 역사서적은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문자는 한자 사전에 기록된 견우가 만든 문자는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원의 이름을 문자 역사 연구원 그랬죠. 문자를 통해서 역사를 찾아간다. 문자를 통해서 진짜 역사를 찾을 수 있다. 역사서적은 전쟁에서 승리한 놈들이 전부 다 역사를 조작하기 때문에 역사가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문자는 조작할 수 없다. 한글도 조작했죠. 한글 28자예요. 원래 알파벳하고 똑같아요. 알파벳도 28, 한글도 28자. 근데 한글을 4자를 빼버렸어요. 훈민정음에 28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개를 뺐어. 일본 놈들이. 그래갖고 새로 한글을 만들었어. 이런 게 뭐예요? 다 조작이죠. 조작. 그래서 신라가 이제 견우의 나라, 고조선이 바로 신라인데 새로운 태양신나의 나라, 견우의 나라. 견우는 독수리. 이 세추에서 권력추에 바로 세추가 들어있다. 이 저울이라는 건 뭐냐? 니케 여신이다. 니케. 니케가 직녀라고 했잖아요. 직녀. 자유의 여신. 직녀가 이제 눈을 뜨고 심판을 하는 거죠. 이 저울에 달아서 죄의 무게를 달아서 적들을 전부 다 심판하는 거다. 니케가 바로 직녀다. 너니자잖아요. 너니. 너니인데 서양의 견우처럼 왕이 됐다. 킹, 기역의 자리를 물려받으니까 직녀가. 이 니케 여신이 바로 오늘날 신발 나이키가 되죠. 나이키.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은 라이키가 되는 거예요. 라이키. 예, 오늘은 패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패권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주 만물은 음양오행의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사인파 형태로 변하는데, 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견우가 만든 법칙이죠. 응? 태양신 견우가 만들었어. 어디에서? 서양에서 만들었죠. 서양을 정복하고 태양신이 된 견우가 만들었는데, 견우의 음양오행의 철학을 한자 사전에다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세상은 변한다. 사인파 형태로 변한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폴링하고 떨어진다. 음양으로 변하고 오행으로 변한다. 오행의 토가 된다. 이게 토. 탑이라고 하는 건 토죠. 오행의 토. 가운데. 누가? 피견우가. 피가 이게 견우라고 했잖아. 변우. 피가 견우. 그러니까 아이도 견우죠. 그래서 이게 수학으로 가면 3.14152. 파이가 신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H는 또 하늘이라고 그랬지. 하늘. 이 파이도 신의 수죠. 이게 지금 황금 비율이잖아요. 황금 비율 1.6 이렇게 황금 비율. 신의 비율이죠. 그래서 우주는 이 신의 비율로 되어 있다. 전부 다 견우가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 견우가 영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견우가 패권이 됐다. 패권을 잡은 황제가 됐다. 천재가 됐다. 하나님이 됐다. 태양신이 됐다. 이런 걸 전부 다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탑.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다보탑, 석가탑 이런 걸 세우는 거죠. 탑을 세운다. 서양에서는 그 탑을 뭐라고 그래요? 탑을 서양에서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이 피라미드. 그 다음에 멕시코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전부 다 이게 하나님 견우의 철학을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거죠. 한국 거예요. 전부 다 한국 거. 한국 거를 지금 갖다 쓰는데 한국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노예가 돼갖고 서양 놈들이 노예 사관을 심어놨으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식민지 사관을 심어놨죠. 여기 있잖아요. 사인파로 변한다. 이걸 갖다가 역이라고 했다. 역. 태양신 견우가 바뀐다. 양으로 바뀐다. 양에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높이 올라간 게 양이 컸다. 클 때 사람이 하나님이 됐는데 그게 점이다. 점 주님이죠. 그래서 사람 견우가 커가지고 어떻게 돼? 태양이 됐잖아. 태양. 양이 됐죠. 양이 커갖고 태양이 됐죠. 그걸 역이라고 했어요. 역.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이 영국을 이어갖고 이제 패권 국가가 돼갖고 전 세계를 다스리다가 이 패권 국가가 이제 점점 힘이 약해져갖고 이렇게 폴링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면은 영국,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 다음 어디예요? 아시아죠, 아시아. 아시아의 처음이 여기죠,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로 이 패권이 넘어오게 돼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시간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북아시아로 넘어온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사인파로 변한다, 우주가. 그거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제일 적극적으로 공장도 지어주고 많은 돈도 투자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미국 놈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게 지금 불법으로 취업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 이 고급 기술자들이 비자가 취업 비자가 바로 안 나오니까 6개월씩이나 걸리니까 그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미국을 위해서 간 우리 고급 기술자들을 이 노예처럼 발에다 쇠사슬을 치우고 손에도 이 쇠사슬을 치우고 수갑 채우고 굴비 엮듯이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이 패권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횡포를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폴링하는 거죠. 역적 재월견처럼. 응? 아마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데 미국이 이런 걸 시정하지 않으면은 일찍 미국이란 나라가 폴링하게 돼 있어요. 돈만 좋아한다 너무나. 지들 욕심 때문에 너무 원하는 대로 많이 갖다 줬는데 더 달라는 거잖아요. 더 달라는 거. 일본은 또 엄청나게 지금 갖다 준 것 같아요. 한 7천억 이상 뭐 갖다 준 것 같은데 7,500억인가? 근데 곧바로 상호 관세를 15%, 자동차 15% 때렸죠. 한국은 아직도 25%죠. 어? 이게 돈을 더 달라는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패권국이 이게 음양오행으로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이 패권국의 이치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폴링하게 되어 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도 서서히 폴링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